국정원도 몰랐다.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남았을까? 시청자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시며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셨을 겁니다. 국정원도 몰랐다니. 이 말에는 분노보다 먼저 불안이 들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가 모르는 위험을 대신 보고, 대신 듣고, 대신 대비하라고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국가의 준비 상태를 묻는 질문처럼 우리 가슴에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포를 키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몰아붙이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전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그 지점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땅굴,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다. 북한의 남침용 땅굴은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0년대 우리는 이미 북한이 DMZ 아래로 땅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땅굴은 네 곳입니다. 판문점, 양구, 철원, 인제. 이 네 곳은 폭파되었고 전시관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난 이야기다. 하지만 전 북한 2군단 참모장 출신 탈북 장군의 증언은 이 생각을 근본부터 흔듭니다. 땅굴은 사건이 아니라 북한군의 기본 전쟁 전략이었다. 4개냐, 20개냐의 문제가 아니다. 탈북 장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단급 기준으로만 10개 이상, 지피중대 단위까지 합치면 20개 이상은 기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히 몇 개냐는 숫자가 아닙니다. 북한이 준비한 것은 몰래 넘어오는 통로가 아니라 지하 전쟁 체계였습니다. 땅굴 안에는 병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휘소, 포병 진지, 병력 은폐 공간, 환기 배수 보급 설비, 즉 땅굴 하나는 통로가 아니라 지하에 숨겨진 하나의 부대입니다. 그래서 땅굴은 발견 몇 개로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피 아래에 또 다른 전장이 있다면 탈북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지피 바로 아래를 지하 벙커로 만들었습니다. 평시에는 습기와 물때를 방치해 관리 비용을 줄이고 전시에는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겁니다. 철원과 화천 일대에서는 산 하나 아래에 여러 개의 지하시설이 연결돼 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DMZ는 지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진짜 전장은 땅 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묻게 됩니다. 국정원은 왜 4개만 파악했을까? 이 질문은 화를 내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DMZ는 길이 248km, 안반 깊이는 수십에서 100m 이상입니다. 북한 공병부대는 진동을 최소화해 굴착하고 수직 갱도와 가로 터널을 섞고 탐지를 피하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쉽게 말해 찾기 어렵게 파는데 특화된 조직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의심을 멈춰도 되는 건 아닙니다. 탈북 증언은 수십 년간 누적돼 왔고 북한의 지하화 전략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남습니다. 충분히 집요했는가?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땅 밑이 아니라 안에서 벌어졌다. 2025년 정부는 또 하나의 사실을 공식 확인합니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의 핵심 행정 시스템에 침투한 정황입니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PC를 노린 피싱, 인증서 탈취, 정상 공무원처럼 위장 접속. 해커는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게 아니라 신분증을 들고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해킹당한 게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해킹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 있는 걸 몰랐다는 게 문제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알고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고, 귀찮아서 미뤄두었고, 설마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그 사이 위험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것들, 안전, 자유, 안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 당연함이 경계심을 낮추고 그 경계심의 틈으로 위험이 들어옵니다. 이건 어느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놓친 건 땅굴이 아니라 경계심. 오늘 이야기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놓친 건 땅굴 몇 개가 아니라 설마라고 넘겨버린 우리의 경계심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해킹당했다는 말에만 집중했을까? 시청자 여러분, 뉴스에서 해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또 뚫었나 보다. 외부에서 공격했겠지.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문이 부서진 흔적은 없었고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시스템은 정상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합법 사용자로 들어온 침입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해커는 해커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PC를 노린 피싱, 인증서 탈취, 정상 로그인 절차 통과, 즉 해커는 내부 직원처럼 들어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담을 넘은 게 아니라 주인의 신분증을 들고 대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지 못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을까?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럼 왜 몰랐을까? 기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장비가 낡아서였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제는 이상 징후를 의심하는 문화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정상 로그인이라서 넘어갔고 인증이 통과됐으니 안심했고 일이 늘어날까봐 깊이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합니다. 알고도 몰랐다는 말의 진짜 뜻.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몰랐던 거 아니냐? 이 말은 거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의심할 단서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의심하는 게 귀찮아진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안전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 사람은 위험을 가정하는 걸 그만두게 됩니다. 안보에서 귀찮음이 가장 위험한 이유. 안보는 항상 귀찮은 영역입니다. 확인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늘 문제 없었다는 경험이 쌓이면 사람은 그 귀찮음을 줄이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안보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형식이 됩니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다. 태도의 문제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짚고 가야 합니다. 해킹당한 게 문제가 아니라 들어와 있는 걸 몰랐다는 게 문제다. 이건
방화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조직의 태도 문제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피했고, 확인을 미뤘고, 설마에 기대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사건입니다. 국정원만의 문제일까? 여기서 이 문제를 국정원 하나로 끝내면 안 됩니다. 행정조직, 정치권, 공공기관, 그리고 사회 전반에 같은 태도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일만 늘어나면 어쩌나, 괜히 문제 만들 필요 있나, 이런 말들이 조직 안에서 얼마나 쉽게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보는 잘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다. 안보는 문제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문제를 계속 찾아내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좋은 겁니다. 조용한 시스템이 안전한 시스템은 아닙니다. 의심이 없는 조직은 강한 조직이 아닙니다. 북한은 왜 이 방식을 선택했을까? 북한은 항상 정면 충돌보다 틈을 노리는 전략을 선택해 왔습니다. 땅 밑으로 파고들고 사이버로 스며들고 내부를 흔듭니다. 그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가 안심한 순간을 노린다. 이번 사건은 그 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사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야 할 질문.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해킹했나가 아니라 왜 아무도 몰랐나? 왜 의심하지 않았나? 왜 귀찮음을 이겼다고 착각했나?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됩니다. 자유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는 계속 깨어 있어야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관심을 놓으면 형식만 남고 형식만 남으면 내용은 무너집니다. 이건 북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음은 책임의 문제다. 오늘 우리는 해킹이라는 사건을 기술이 아닌 태도의 문제로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그리고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가? 이제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당국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시청자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북한의 땅굴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사이버 침투 역시 갑자기 생긴 위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경고는 있었습니다. 증언도 있었습니다. 정황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몰랐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더 이상 돌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직무의 문제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였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국정원과 안보당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위험을 미리 보고 불편한 가능성을 계속 의심하고 귀찮더라도 끝까지 들여다보라고 우리가 맡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멈췄다면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직무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은 아주 냉정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 국민이 자기 직무를 방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안 했다면, 회사에서 보안 규정을 어겼다면, 공공 업무를 대충 넘겼다면 우리는
바로 책임을 묻습니다.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고 경우에 따라 감방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를 맡은 조직에서 몰랐다는 말로 정리가 된다면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됩니다.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국가기관 사기가 떨어진다. 안보에 도움 안 된다.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가 더 빨리 흔들립니다. 문제를 덮는 조직이 더 크게 무너집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건 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우리 국민은 어땠는가? 여기서 아픈 이야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당국자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보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설마 그 정도는 괜찮겠지. 위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어쩌면 우리 국민 전체가 안보에 대해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불감증은 가장 위험한 상태다. 위험을 모를 때보다 더 무서운 건 위험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뉴스를 봐도 놀라지 않고 경고를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늘 그랬다는 말로 넘겨버리는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위험은 가장 조용히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전쟁 뉴스 속 북한 포로들이 남긴 장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도에서 북한군 포로들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조국을 배신했다. 포로가 되었음에도 끝까지 북한 당국에 자포하지 못하는 모습. 그 장면을 보며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머릿속까지 세뇌돼 있구나. 같은 동포로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남의 일일까? 그 모습은 북한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 없이 넘겨온 무관심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는 경고는 아닐까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유도 자동으로 유지된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는 늘 관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어야 하는가? 이제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국정원은 정권의 방패가 아닙니다. 체면을 지키는 조직도 아닙니다. 국정원은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 대신 위험을 감수하며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을 지는 조직. 그래서 국정원에게 비판은 필요합니다. 감시는 필요합니다. 질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각성이다. 화를 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것. 당국자는 직무를 다시 붙잡고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은 설마라는 말을 버리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5분 뉴스를 그냥 넘기지 않고 왜? 라고 한 번 더 묻고 괜찮은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 5분이 안보 불감증을 깨웁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이 나라의 마지막 방패다. 단순합니다. 안보는 특정 기관 하나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 책임을 지는 조직,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게 이 나라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